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환입니다. 오늘은 보수가 개혁 안 하면 진보가 혁명한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회관에 가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원래 길은 경비실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서 의원회관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실제 가보면은 경비실 그 전에서 왼쪽으로 꺾어 가지고 이 나무숲 사이 길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어느 날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거기에다가 완전 이 가마니를 쫙 깔아서 정식 길로 지금 돼 있어서 국회의원회관 가시는 분은 대부분 그쪽으로 가시는 걸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걸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맨날 다니면서도 그 인간의 지혜라는 게 참 이렇구나 하는 걸 그렇게 느끼는데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표현을 하면은 삼각형 두 변의 합은 한 변보다 길다,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거 몰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빠르다 하는 걸 알고 그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고 지금은 가마니까지 깔아 놓은 그런 길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뭐 그 길을 지혜의 길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게 보수와 진보 어떤 이런 걸 설명하기 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진보는 통상 이성의 힘에 아주 의지를 합니다. 이성 만능주의, 경우에 따라서 신과 같은 반열로 해서 이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보수 쪽은 뭐냐면 사람은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이기도 하고 본능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 감성, 본능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사람들이 행동을 결정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수적인 거죠.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이성을 아주 맹신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진보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아마 세계 역사상 그런 급진적인 변화는 프랑스 혁명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런던하고 파리가 있는데 파리에서 1789년 7월 달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가지고 죄수들 다 풀어내고 런던에서 바라봤을 때 야, 이 큰일 났다. 저런 어떤 혁명의 분위기가 도보 해협을 건너서 우리 런던까지 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걸 당연히 걱정했을 거 아닙니까? 7월 달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 10월 달에 8월, 9월, 10월 달에 프랑스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끌고 19km나 된답니다. 그걸 6시간 동안 완전 끌고 파리 시내로 데리고 옵니다. 똑같은 왕정,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던 영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란 가슴으로 그 상황들을 직시하고 있었죠. 그 당시 버크라는 요즘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위기에 처하고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하니까 새삼스레 보수주의가 뭐냐 하면서 화두에 많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인물이 버크입니다. 버크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분 시각에서는 참혹한 상황이죠. 그분이 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아마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곧디 고운 왕비가 저렇게 폭도들에게 끌려가면서 고생을 한다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출판한 게 그 다음 해입니다. 1789년 7월 달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790년 11월 달에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이성적이지만은 않다.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동한 사람들은 이성 만능주의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볼테르라든지 이런 사상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공했던 분들이 아주 이성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버크 입장에서는 사람은 이성 이외에도 감성과 본성, 본능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또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이 모여서 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뿜어내는 이런 공동체가 개인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쭉 계속 쌓이면은 역사적으로는 역사적 공리주의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인류의 지혜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적된 자산들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지. 그걸 어느 날 아침에 한 칼로 잘라가지고 모든 걸 없애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길로틴에 가가지고 목을 땡강땡강 자르고 하는 이런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보수주의란 말을 버크가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마르크스는 1818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789년은 마르크스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런 이야기는 없고, 단지 런던에서 파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우려스럽게 봤을 때는 너무 급진적이다. 그러니까 보수주의하고 대립되는 말은 급진주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버크가 이야기한 이 사회의 어떤 영속성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항상 변화한다 하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분은. 반면에 이런 급진주의자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하는 이런 망고불변의 원리, 이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관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좀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 TV를 하면서 뭐 거의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에, 보수는 개혁을 안 하고 수구적이다 하는 것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버크의 주장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변화입니다. 변화를 그 영원성을 가지는 어떤 기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보수는 그건 사이비죠. 그래서 통상 이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을 보고 당신들은 수구 아니냐 했을 때 떳떳하게 이런 부분을 대답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을 안타깝게 보는데요. 이런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세대와 세대 간에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도 살고 우리 아들 딸 때도 살고 손자 손녀 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세대와 세대가 내려가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세대와 세대가 누적이 되어 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뭡니까? 세대와 세대는 단절된다. 항상 새롭게
그 세대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조상을 별로 비중을 안 두는 거죠. 조상들의 어떤 슬기, 지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아주 강한 것이 보수주의자고, 에이 그거 캐캐문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통상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 됩니까? 윤리, 도덕, 어떤 인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주의자고,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진보주의자입니다. 최근 그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보면서 저분들이 영락 없는 그래도 보수주의자구나 하고 느끼는 게, 잘 꿇어앉죠. 꿇어앉는 의미가 뭡니까? 너 꿇어앉아! 그러면은 아주 그 잘못했을 때 꿇어앉아서 싹싹 비는 거죠. 이게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통이죠. 꿇어앉았다는 것은 큰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상징성입니다. 큰절 어떻습니까? 설날 이렇게 큰절하고, 아니면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큰절을 하지 아무 때나 하지 않죠. 근데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보면 요즘 웬만하면 꿇어앉고 웬만하면 큰절하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 좀 보셨습니까? 이런 게 저는 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하는 이런 하나의 느낌을 갖는 계기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문제도 보수주의자들은 조심을 하겠죠.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성직자하고 똑같습니다. 여성을 그냥 유권자로 봐야지, 여성을 여성으로 보는 순간 잘못하면은 구설수에 오르고 자기 정치 생명에 큰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미투 많이 봤죠? 어느 쪽에서 줄을 생겼습니까? 전통적인 어떤 윤리, 도덕,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이런 억제력이 어디가 약하겠습니까? 보수 쪽입니까? 진보 쪽입니까? 진보 쪽이 약합니다. 왜? 전통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하시는 분하고 제가 부처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분 이름 밝히기는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면은 공금에 대한 의식이 아주 약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 일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직에 들어올 때부터 아니면 교육을 계속 수시로 교육받으면서 공금에 대한 의식은 항상 철저하게 돼 있죠. 근데 이분은 공금이고 뭐고 우선 돈이니까 먼저, 왜 우리 통상 이야기한 대로 먼저 본 놈이 임자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냥 서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갈등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뭐 혹시 또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또 뭐 화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어떤 논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떤 전통의 규범력이 진보보다는 보수 쪽이 더 강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 것입니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 그러니까 원래는 보수주의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은 급진주의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개혁을 하느냐 혁명을 하느냐, 이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달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방법상에 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역동성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